스탈린 고속도로 추격전 정리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탈스크 12 전투입니다.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레드팀은 0분에 시간 정방향으로 언덕 아래에 투입이 되고 블루팀은 10분이 지난 후에 시간 역방향으로 언덕 위에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레드팀과 블루팀은 항상 딱 붙어 다닙니다. 함께 헬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우고 함께 전장을 떠납니다. 레드팀의 시점에서 보면 전투가 이렇게 보일 것이고 블루팀의 시점에서 보면 전투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드팀이 0분에 투입되어 전투를 치르고 10분이 지나면 이 언덕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블루팀이 이 지점에 투입되는 시간이 바로 10분입니다. 그래서 레드팀과 블루팀은 함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5분을 기준으로 하면 레드팀이 0분에 출발해서 5분이 지나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루팀이 10분에 출발해서 5분이 지나도 같은 시각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즉 5분에도 레드팀과 블루팀은 같은 지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드팀이 0분에 도착을 하면 10분 후에 투입된 블루팀은 0분에 작전을 모두 마치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내내 이들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방향으로 레드팀 시점이면 이렇게 되고 역방향으로 블루팀 시점이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비슷한 라인에서 앞에서 쏘고 뒤에서 쏘고 하면서 나란히 전진 또는 후진하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도 함께 출발하고 돌아올 때도 함께 떠납니다. 레드팀이 작전 브리핑을 받을 때 이 컨테이너 안에는 이미 작전을 마치고 돌아온 역행 블루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드팀이 출발을 할 때 이 역행 블루팀과 같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레드팀이 0분의 작전 지점에서 내리게 되면 옆에 파란 컨테이너에서도 블루팀이 거꾸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10분 동안 작전을 마치고 내려온 블루팀이기 때문에 부상당하고 절룩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두 팀은 이렇게 한 라인에서 쭉 언덕 위로 가면서 적들을 소탕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돌아올 때에도 함께 헬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블루팀의 시점에서 역방향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들어가는 레드팀과 함께 헬기를 타고 나서 10분의 언덕 위에 착지를 하면 레드팀은 거꾸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레드팀과 함께 적을 소탕한 후 함께 헬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블루팀의 동선을 시간선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레드팀이 작전 브리핑을 할 때 맨 시작점의 블루팀은 순행 상태로 아무것도 안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블루팀은 그렇게 작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인버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는 레드팀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과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기지로 돌아온 후 레드팀이 작전 브리핑을 할 때 파란 컨테이너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랑 만나지 않는다거나 정보를 누출하지 않거나 이런 이유겠죠. 하지만 계속 인버전한 상태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은 더 과거 시점에서 다시 재인버전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작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대기를 타겠죠. 그리고 나서 작전이 끝난 레드팀과 만나서 밥 먹으러 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레드팀이 작전 브리핑과 전투를 하던 시점에 블루팀은 세상에 3명이 존재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블루팀은 작전을 끝내고 내려왔을 때 헬기 컨테이너에 탑승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팀을 수송하는 헬기는 모두 순행하는 헬기입니다. 그래서 날개에 빨간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레드팀은 언덕 위에 조금 늦게 도착을 하더라도 헬기가 같은 순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인공 닐 아이브스가 노가리를 까면서 늦장을 부려도 헬기는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블루팀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순행하는 헬기는 정확히 0분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블루팀 입장에서 보면 이 헬기가 0분이 되면 칼같이 떠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블루팀 대원 하나가 늦게 도착해서 헬기에 못 타게 되면 그는 적진에 달랑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팀이 브리핑을 할 때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하라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다음은 전투 장면인데요. 일단 이 건물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전장의 전중앙, 즉 5분 시점에 있는 이 건물에 레드팀이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이렇게 부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블루팀이 미래에서 거꾸로 역행해 오면서 부숴놓았기 때문에 이미 부서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시간에 역행하는 사람이 시간에 순행하는 기물을 파손하면 그 데미지는 과거로 흐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유리창에 아무 이유 없이 구멍이 뚫려 있었던 이유도 미래에서 역행해온 주인공이 총을 쏴서 낸 구멍이 과거로 흐른 것이었습니다. Hasn't happened yet. 그러다 역행하는 주인공이 총을 쏘자 구멍이 없어집니다. BMW의 백미러가 아무 이유 없이 깨져 있었던 이유도 미래에서 역행해온 아우디차가 낸 상처가 과거로 흐른 것이죠. 그러다가 아우디와 부딪히자 그제야 상처가 사라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데미지는 때리는 사람의 시간 방향을 따라서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팀이 시간을 역행하면서 미래에 이렇게 건물을 부셔놓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데미지는 시간을 거꾸로 흘러 과거를 따라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행 중인 레드팀이 이 건물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부서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레드팀이 전진하면 이렇게 뒤에 남겨진 적의 기지는 부서져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블루팀이 역행으로 전진을 해도 이렇게 뒤에 있던 적의 기지는 부서져 있겠죠. 그럼 레드팀과 블루팀이 함께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레드팀이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블루팀은 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블루팀이 뒤로 물러나는 만큼 그 앞으로 오는 기지는 블루팀이 때리기 전으로 다시 복구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걸 다시 레드팀이 부수겠죠. 더 전진해서 블루팀이 물러나면 또 복구가 되고, 그러면 레드팀이 또 부수고, 이런 식으로 복구되면 부수고 복구되면 부수고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블루팀의 역행 시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 이 장면이 단순히 그냥 멋있으라고 넣은 장면이 아닙니다. 전투는 작전 내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복구되는 돌덩이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든가 복구되는 건물 속에 갇힌다든가 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행 중인 볼코프가 역행 중인 닐을 쐈는데 닐은 죽어있다가 살아나지 않았나? 데미지가 때린 사람의 시간을 따라서 흐른다면 닐이 어떻게 거꾸로 살아날 수가 있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따지면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사실 이 상처가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 문제로 논란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일관성이 딱딱 지켜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 장면에서 순행 중인 주인공이 역행 중인 자기를 칼로 찌르자 이때에는 상처가 미래로 흘렀습니다. 순행의 사람이 역행의 사람을 공격하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헷갈려 죽겠는데요. 이것저것 찾아보아도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화적 허용으로 남겨둔 채 설명을 끝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 닐과 주도자의 동선까지 다 다루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져서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탈린의 도로 추격전을 정리한 영상도 있으니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